안녕하십니까? 13일간의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이제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거로 불리는 이번 총선. 부산 여야는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코로나 사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엇갈렸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키워드는 코로나 국난 극복, 정부와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위기까지 힘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기호 1번 민주당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경제정책 바꾸고 정부 여당 견제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울고 싶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4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혁을 이끌 원내 교섭단체는 정의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질과 특권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실용 중도를 표방하는 민생당은 위성정당을 출연시킨 거대 양당을 심판해달라, 인물만 보고 투표해달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정당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민생당은 오직 민생만 챙기겠습니다. 일하는 정당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 열기 속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을지 그 결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투표. 무엇을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총선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만큼은 투표 마감 시각이 저녁 7시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들이 오후 6시부터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자가격리자 중 700여 명이 투표 의향을 밝힌 상태로 이들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마감된 이후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장소 이동 외에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이나 커피 구매, 그다음에 ATM기에서 출금 행위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바로 고발 조치한다는. 이미 25%가 넘는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마친 상황이어서 투표 당일은 예년보다는 덜 혼잡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침에 따라 유권자들의 행렬은 어느 때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줄을 설 때에도 다른 사람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기표를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투표 개시 전에 방역을 다 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 개시를 하고 난 뒤는 수시로 환기라든지 기표 연고라든지 투표 관련 물품을 손소독제로 깨끗이 소독을 하고. 투표소 입구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현장에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는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파행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투표 참여 열기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이번 21대 총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산 정치권 모두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보수 텃밭, PK 지역에 첫 균열이 난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그 균열이 더 커지느냐, 다시 봉합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PK 정치 지형의 중대한 기로인 셈인데 부산 정치가 갖는 전국적 의미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 후반기 동력을 좌우할 핵심 선거입니다.
21대 총선은 3년 전에 등장한 진보 정부가 열심히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느냐. 최악의 20대 국회를 넘어 정치개혁으로 가는 변곡점이란 의미도 같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개혁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20대 국회에서는 너무도 제대로 못 해냈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인 21대 국회가 만들어져서 그걸 해야 된다. 그건 저는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국민적인 저는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부산 총선은 그 승패 여부에 따라 PK 출신 대권 주자의 본격적인 등장과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는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점을 드러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차기 국회가 다시 논의할 과제라는 점에서도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MBC가 4.15 총선 선거일인 내일 부산 지역 방송사 최초로 실시간 유튜브 개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부산과 양산 지역의 당선자 20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양한 콘텐츠와 해설로 유쾌한 방송을 선사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총선 투표가 끝나기 직전 부산 MBC의 유튜브 개표 방송 21대 총선 부산은 우째되노가 시작됩니다. 부산 지역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부산 양산 지역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부산 MBC는 지난 2달 동안 매주 월요일 유튜브를 통해 부산 지역 총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1승 2패인데 2승 2패 만들어주고 다음번에 결승전 하려고? 다음에 결승전 없나? 저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시죠. 오거돈 시장 있죠. 구청장도 다 민주당인데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사투리 뉴스와 현장 연결, 판세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배우복항, 장호부 모두 진작에 버뜩 단수 공천을 받아가 억수로 일찍부터 지역을 챙기고 댕긴 만큼 고마 밑바닥 민심 싸움이 엄청난 기라에 살아있네. 이번 개표 방송은 부산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5시 50분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어린이 시설들의 휴관이 길어지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비대면 대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받는 방식이죠. 책부터 장난감 또 백일상 세트까지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래구의 한 장난감 도서관 앞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직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장난감을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까, 이거? 네, 여기는 선물입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장난감을 건네봤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마음 편하고요. 그래서 어제 예약을 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엔 사하구의 한 공동육아 나눔터. 한 차량이 도착하자 직원이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운전자가 얼마 전에 빌려간 백일상 세트를 반납하러 온 건데 단 1,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시설들이 문을 닫자 아이와의 놀거리가 걱정인 부모들을 위해 지자체마다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찾아가고 반납하면 돼 간편한 데다 책은 물론 장난감, 백일상과 돌상 세트까지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면서 매일 수십 명의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려고 이 사업 진행하게 됐어요. 경남 김해에선 대파와 상추 등의 농산물이, 경북 포항에선 화려회까지 등장하는 등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1명이 입국한 지 7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살의 베트남 유학생은 지난 6일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때는 특이 증상이 없어 그동안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24명으로 늘었고 입원 환자는 18명, 완치자는 4명이 새로 추가돼 103명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부부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이 부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나 해운대구의 모델하우스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통근 버스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충돌한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